하루에 매수매도 한 수백억 대 정도로 수백억이요?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아마 제 기억에 최소 10억 이상은 수익이 그런가요? 있었을 거예요, 올해. 그 만주님께서 떠오르는 트레이더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21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한 몇 년 전이신 건가요? 지금부터 4년 전이어서 오. 2019년 말쯤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계기는 뭐셨어요? 네, 계기는 일단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바 같은 걸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의 소중함도 많이 느꼈었고,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계좌를 한번 만들게 됐어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계좌를 만든 기념으로 한번 사보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공부에 집중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혹시 왜 일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냥 가정사라서 조금 그러시군요. 네, 괜히 말하면 너무 길고 네. 어둡고 재미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부모님 도움 없이. 그래서 혼자 생활비도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실 때는 어두운 구색이 없으세요? 네. 어두울수록 좀 웃으면서 살았죠. 예, 얼굴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럼 아르바이트는 여러 가지 하신 거예요? 네, 좀 많은 일 해봤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돈을 많이 벌려면 이걸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끼신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겪으시고 21살 이제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건데 목돈이 좀 있으셨나요? 얼마부터 좀 시작을 하셨어요? 목돈은 그냥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제 통장에 한 2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돈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었어요. 딱 20만 원. 그리고 뭐 매수매도를 계속 하면서 좀 괜찮다, 재밌다, 이거 공부 좀 해보면 나도 돈을 좀 벌 수도 있겠다, 최소한 용돈벌이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9년 말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9년에 겨울이 지나고 방학이 됐고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20년 2월 중순부터 제대로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HTS도 깔아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네요. 네, 주식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서킷 브레이커 하세요. 맞아요. 네, 서킷 브레이커에 걸렸어요. 처음 경험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타이밍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루에 얼마나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매는 시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이 오늘이 9월 중순인데 8월 달까지만 해도 저는 시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매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래 대금으로 치면 아무래도 저는 단기 트레이더다 보니까 하루에 매수매도 한 수백억 대 정도로 매매를 수백억이요? 네, 했었어요. 7월, 8월엔 특히 더 좀 심하게 많이 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씩 계속 하루 종일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수백억 대, 하루에 수백억 대까지 가더라고요. 하루에도요? 네. 와, 그렇구나. 사이즈가 완전 다르네요. 이렇게 원래 하시는 건가요, 트레이더님들이? 저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아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럼 거의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가지고. 네,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수억씩 사고 다시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절대 안 돼요.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했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하면은 그때는 만약 그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거래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많아야 매수매도 1, 2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게 한번 오늘 사고 내일까지 안 팔고 그냥 계속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사고 파는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스케일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예수금에 비해 조금 더
크게 나왔었어요. 와, 그러면 그 4년 동안 혹시 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뭐 실현손익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 실현손익은 네,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려드렸었고 글쎄요. 지금도 공개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어느 돼요? 정도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셔가지고 네. 뭐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불리신 거예요? 아, 최근에는 막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해보진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제 기억에 최소 10억 이상은 수익이 버신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올해. 네. 와, 혹시 뭐 레버리지를 쓰시는 건가요? 네, 저 레버리지를 즐겨 씁니다. 그래요. 네. 그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네, 약간 심장이 쫄깃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순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손이 떨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겨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100만 원에서 사이즈가 좀 커가면 네, 와, 그 어느 순간 그게 오지 않나요? 뭐 100만 원이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갔을 때 좀 그렇게 좀 쫄깃하고 손이 떨리고 좀 그러셨어요? 아, 최근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원래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한 1억 정도? 네, 많아야 1억 정도에서 매매를 하다가 7월에 시장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1억 정도로 스타트한 계좌가 한 달 만에 5억까지 가버린 적이 있어요. 와. 제가 출금을 거의 안 하고 뒀는데 그냥 복리로 그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7월 말에 한번 그 5억으로 20억이 넘게 베팅을 했다가 크게 손실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심장도 쫄깃하고 손도 떨리는 정도였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막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게 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야,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불과 음, 2달 전에 좀 그런 영역까지 갔다가 그래요. 지금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때 자칫 잘못하면 네. 쌓아 올렸던 네. 3, 4년의 공이 다 무너질 수도 있던 거예요? 뭐 다는 아니어도 어. 최소 수억을 날릴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위험하게 그러니까 승부를 걸었었던 거죠. 결과는 좋게 마무리가 됐지만 그 반대의 결과로 수억을 날리고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한 10억 벌면 그래도 몇 억은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10억을 벌어서 만약에 제가 뭐 4년 동안 한 20억을 벌었다 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그 중에 10억을 날렸다 치면요. 20억 중에 10억을 날렸으니 아직 10억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와, 그렇구나. 네. 그냥 이 10억을 날린 거 그리고 4년 동안 20억을 벌었어도 쓴 돈이 있기 때문에 뒤에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날리면 멘탈을 일단 챙기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아직 그렇게까지 날려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 수준에 딱 적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심리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 좀 그렇게 한 10억 정도 그냥 네. 대략 따졌을 때 어떤 종목에서 좀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몰리는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데요. 주도주나 주도 테마 네.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뭐 로봇도 있었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서도 매매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주에서 되게 핫했던 테마 많았잖아요. 네. 초전도체라든가 그런 그런 것도 테마에서도 네,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막 펀더멘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네. 재무적 그런 거는 수치는 잘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보긴 하지만 네. 그냥 참고용이에요. 그냥 이 종목이 재무제표가 괜찮고 돈을 꽤 잘 버는 회사다라고 그냥 참고만 하고요. 그게 트레이딩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 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재료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아침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갈 때 어. 모두가 환호하면서 와 초전도체 사자 하고 탑승할 때 저도 같이 탑승했다가 와.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 뭐 길면 한두 시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갈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에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다가 손절도 해보셨나요? 손절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훨씬 많이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 수익 내는 횟수와 손실 나는 횟수가 반반은 해요. 최소한. 그래요. 그래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좌가 꾸준히 수익인 이유가
벌 때 더 많이 벌고 잃을 때 좀 적게 잃어요. 와,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배우신 거예요? 뭐 어떤 뭐 멘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이 있는 거예요? 책에서도 많이 봤고, 음. 제가 딱 시작한 그 타이밍에 19년 말 20년 초에 SNS나 뭐 유튜브,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데에 본인의 노하우 같은 걸 올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고수분들 거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제 걸로 좀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랬었죠. 약간 이제 좀 나쁘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정보들은 약간 좀 뭔가 신빙성이나 권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그런 데서도 다 배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검증된 실력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걸 보고 이런 고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어떤 원칙을 예를 들어 배운 거예요. 그 원칙이 100% 실현이 돼서 수익을 주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고수분들이 지키는 원칙 중에 배울 것만 배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원칙은 내가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그런 원칙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안 하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와,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대략? 만주님만의. 저만의 원칙이요. 네. 좀 많죠, 사실. 많아요? 네. 한 몇십 개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굳이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자면 수십 개는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도 몇 개 해주시고. 그렇죠.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해 주실 때마다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만주님 채널 가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레이딩이라는 게 약간 확률적인 거라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차트 볼 필요 없다, 차트로 돈 못 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트 볼 필요 없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 저도 뭐 매매할 때 차트를 오롯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100% 차트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많이 봐요. 네. 왜냐하면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도 많고 저처럼 차트를 참고용으로 해서 매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참고용으로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일 내가 어떤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전날 막 다 계획도 세우시고 공부도 해놓으시고 그러세요? 매일이요? 네. 네, 그렇죠. 와. 매일 밤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이미 내일 다음날 아침에 매매할 준비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뉴스 있던 거,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에서 뭐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런 거를 다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다 해놓고 일어나서 뭐 새벽에 있던 뉴스, 그리고 뭐 미국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관심 종목 한 몇 개 정도 나와요? 하루에? 관심 종목이 좀 주된 관심 종목은 그래도 한 20, 30개 정도고 장중에 추가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 장중에도 추가해서 하세요? 네, 새로운 테마가 나오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럼 오전 오후 막 꽉 채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거래량 시간 많을 때 있잖아요. 뭐 그런 때를 노리는 건가요? 이것도 시장에 따라 다른 게, 시장이 거래 대금이 정말 빵빵하게 터지고 저도 이제 매매가 잘 되는 그런 좋은 시장일 때는 당연히 하루 종일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요? 네. 하루 종일 매매를 해도 승률이 꽤 높으니까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되게 안 좋고 시장이 제 기준으로는 별로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침에 뭐 길어야 1시간 정도만 매매하고 그렇게 하고 트레이딩을 마치는 편입니다.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지수도 보긴 하지만 크게 연연하진 않아요. 지수보다 저는 거래 대금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거래 대금이 터져서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야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별로 안 터지면 변동성도 당연히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확률 높은 시장도 있는데
지금 같은 거래대금도 안 터지는 확률 낮은 시장에 죽기 살기로 매매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아침에 비중도 좀 줄여놓고 한 30분 정도만 짧게 매매하자. 이게 저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되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약간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예전보다는 줄어든 거죠? 네, 저번 달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난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10억 정도가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을 때는 10억을 다 쓰나요? 그 계좌에 계좌에 예상 10억이요. 네. 계좌에 10억이 있고 뭐 뒤에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장까지 좋다. 그럼 그 10억을 전부 다 트레이딩에 투입을 하긴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하세요? 지금은 내가 계좌에 10억이 있고 뒤에 자산이 있어도 1, 2억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그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최근에 특히 좀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하루에 좀 얼마까지 벌고 좀 얼마까지 잃어보셨어요? 이것도 되게 현실감 없을 수도 있는데 불과 2달 전에 7월. 하루에 2억 2천만 원을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날 2억 2천 중에 1억을 손실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진짜 2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절대 돈이죠. 그러면요.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2억을 벌고 또 하루아침에 1억을 잃고 이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벌고 잃은 날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해탈의 경제에 들어가서 큰 생각 없었는데 네. 며칠 동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금 25살 대학생인데 이게 맞나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하루에 2억을 벌고 1억을 날리고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달에 수익으로 마무리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 수익 난 금액이 반대로 손실이었으면 그렇죠. 내가 일상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내려놓기도 했고 예수금을 그래서 다 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멘탈을 진짜 멘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멘탈이나 마음가짐을 잡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멘탈 관리요? 일단 멘탈 관리는 수익 났을 때보다 손실 났을 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큰 손실 나는 날이 가끔 있어요.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실 나는 날이 가끔 있는데 와. 최대한 손실에 대해 생각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손실금을 하루아침에 이틀 안에 이렇게 빠르게 메꿀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 손실이 났어요, 크게. 네. 그러면 저는 그 손실 5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 하루에 500씩만 열흘 동안 벌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다음 날에 더 내려놓고 합니다. 반대로 5천만 원 날렸어요. 그러면 시드를 5천이든 1억이든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루 만에 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경험상 네. 확률이 너무 낮은 거군요. 네, 이미 그렇게 되면은 멘탈이 무너진 상태고 뒤에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날려도 그냥 최대한 내려놓고 천천히 메꾸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나면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요. 그러면 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소비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돈을 어디에 쓴다거나? 아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소비한다기보다 잃었을 때 소비하는 것 같아요. 잃었을 때 좀 더 비싼 집에 가서 비싼 고기도 먹고 비싼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사이버머니처럼 날린 돈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렇구나. 그러면 돈을 벌었을 때는 그냥 뭐 다음에 또 투자할 때 써야지 뭐 이런 느낌인가요? 벌면은 저는 지금 무조건 뺍니다. 빼가지고 다른 안전자산 같은 데로 돌려놔요. 그래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수십억을 벌고 뭐 100억을 번 사람도 한 달 만에 그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저는 벌어도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번다고 막 나 돈 오늘 몇 천만 원 벌었어 하고 막 펑펑 산다기보다 벌면 그냥 내려놓고 빼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돌려놔요. 그럼 만주님의 안전자산은 뭐예요? 집이나 차 같은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기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채권을 조금 모으고 있어요. 미국채를. 그러세요. 네, 그거는 뭐
좀 떨어져도 크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떨어져도 뭐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그리고 이자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뭐 지금 세계 시장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세계 시장이 지금 금리가 되게 높은 편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근에 수익 나는 금액은 거의 다 채권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은 이 고정이 되는 건가요? 계속 뺀다고 하면 네, 거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장이 좋은 때가 왔어요. 그럼 한 몇 억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돈을 더 넣기보다는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출금을 멈추는 거죠. 제 수익금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뭐 1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3억이 되는데 원래대로 놨으면 다 빼야 뺐었을 되는데. 텐데 그걸 멈추고 복리를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대신에 복리를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렸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맛볼 각오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거래가 끝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막 이틀, 3일은 안 넘어가요? 네,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사고 또 오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바로바로 막 매매를 많이 하는 거네요. 네, 빠르면 뭐 10초, 20초 안에 끝날 때도 진짜요? 있고요. 그렇게 네. 단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손으로 돼요? 뭐 보고 있으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되는 거죠. 아니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봐서 막 무슨 컴퓨터 요즘엔 알고리즘으로 하는 분들 많다고. 프로그램 걸 느낌으로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그 야. 기준을 지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를 내셨으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야, 그렇구나. 그럼 혹시 막 무슨 뭐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막 금리 인상 올라가고 뭐 연준이 뭐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중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시 변수들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젊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 되면은 이걸 단기 트레이딩은 또 크게 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네. 금을 느끼세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네, 체력적으로. 피로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분명히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망가져요. 생각보다 크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윙이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시경제나 채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런 거시공부 요소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죠, 매매를 그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필요하지 그죠. 않은 거고.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뭐 아예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그 19년 말에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조금 뭐 배당주나 뭐 안전하게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다가 좀 뭐 실패를 하셨거나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건지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하신 건지. 그때 처음 매매할 때는요.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투자가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스캘핑, 가치 투자, 중기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봤고 제가 생각보다 현격이 급하더라고요. 뭐 10만 원치 샀는데 수익이 1,000원, 2,000원 떠 있으면 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그렇게 빠르게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딩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단타 천재가 될 거야, 스캘핑 천재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좀 어느 정도 금액부터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레버리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그때. 네, 그때 100만 원으로 뭐 레버리지가 정말 잘 되는 종목은 500만 원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500만 원이나 매수를 했네? 막 이런 되게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당연히 피를 많이 봤죠. 피를 많이 보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또 복구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좀 일도 하시면서 병행하시면서 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또 소득을 종잣돈을 이렇게 투자금이 늘리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